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2일 IMT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겠다 했던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IMT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종목들 투자할 때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내용 한번 점검해 보고 다음 투자하실 때 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하는 BW 이 부분과 전환사채 12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도 결국에 자금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이 자금을 얻은 규모와 사용 용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주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BW와 CB 두 개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영어로 1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채권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과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A라는 이 기업이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기업과 IMT 간에 거래를 하게 되는데 A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돈을 주고요. IMT 같은 경우는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IMT가 A라는 기업에 돈을 빌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A 기업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얻게 되는데 이 채권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환 사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제 채권을 받게 되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 때까지 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옵션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리고 중간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대부분 만기 때 이자와 원금을 받는 방법보다는 이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택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IMT 주가로 기준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IMT가 현재 주가가 2만 원인데 그렇다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서 주식을 2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식을 바꿔서 이제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현재 주가가 5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주가를 이제 2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2만 원치 사고 차익만큼 3만 원만큼 차익만큼 팔아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만 원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원금과 그리고 이자만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서로 이해관계는 맞지만 자, 그렇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전환 사채를 이용을 해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주식을 바꿨을 때 이 주식은 기업 입장에서 원래 만약에 1000만 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00만 주를 플러스 추가적으로 상장을 시켜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식 가격이 희석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무엇이냐면 채권은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서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채권에서 추가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이 사라지느냐 주식을 바꿨을 때
사라지면은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신주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납입을 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은 보통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아서 팔기 때문에 IMT, 이제 돈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조금 좋겠죠. 왜냐하면 현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 본질이 뭐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이 BW와 CB가 발행을 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전환사채로 해서 주식을 얻었을 때는 주식이 추가로 상장되기 때문에 악재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IMT가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 관련해서 자금이 얼마만큼 발행을 했고,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 용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자금 용도에 따라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시를 해 놓기 때문에 다트 이제 사이트나 HTS에서 공시 탭에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금액이 얼마만큼 이제 돈을 빌리느냐 봤을 때 이 금액이 200억 정도 금액을 빌리고, 이 채권에 대한 만기일은 29년도 5월 30일 날 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금의 조달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용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 있고, 영업 양수 자금, 운영 자금, 그 다음에 채무 상환 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기타 자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가장 최악이 무엇이냐면 이 채무 상환 자금이 가장 최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무엇이냐면 뭐 전환사채도 그렇고 유증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돌려막기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거의 최악의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설 자금,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에 대한 캐파 능력을 늘리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더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싶지만 당장에 현금이 없으니 이러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80억,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은 120억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운영 자금이 좀 더 많은 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권리 행사라고, 이 부분은 25년도 5월 30일, 그러니까 내년 5월 30일부터 해서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시장에 나올 유통 물량은 없다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뭐 여기 이제 옵션, 콜옵션, 풋옵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뭐 또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투자에 필요한 부분들은 핵심만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채권에 관해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아까 금액이 가장 컸던 운영자금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공정에 대한 개발, 그리고 영업,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이제 인력 충원,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발굴,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데, 한 번에 돈을 또 다 쓰는 게 아니고 24년도 60억, 25년도 40억, 26년도 20억 해서 총 120억 사용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연구 장비의 증설, 그 다음에 제조 시설의 확충해서 1년 기간, 내년 연말까지 해서 80억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억
해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가액이 22,000원으로 되어 있고, 발행 시점에서 가격은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 가격은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90만 주 추가적으로 상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 대비해서 11%이기 때문에 작은 비중은 아니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10%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했었을 때, 좀 자세하게 계산하면 또 이 비율이 좀 틀려질 수 있는데, 그냥 1대1 비율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오늘 6%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338종목 빠졌고, 상승을 했고, 1200 종목을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뭐 한 80% 종목은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2% 가까이 이렇게 하락률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 정도 하락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박스권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권의 하단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주봉 기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가격의 위치를 확인하자면 이 앞전에 나와 있던 이 윗꼬리가 긴 이 캔들의 시초 가격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단 부분은 이 앞전에 나왔던 장대 양봉의 시초 가격, 이 가격이 이제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해서 박스권 하단 왔을 때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박스권 상단에 나와서 돌파가 나오는지 관점으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IMT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계속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